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51번부터 260번까지 클래스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1번입니다. 자,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클래스라는 거는 붕어빵 틀과 같은 거고요. 자, 이거는 객체나 인스턴스의 설계도이죠, 설계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어떤 타입을 만들어내는 도구, 이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파이썬에서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같이 어떤 타입이 있는 거죠. 그 타입을 만들어내는 문법적인 도구가 바로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타입을 만들어내냐? 여러분들이 문자열 타입이 파이썬에 존재하기 때문에 점을 찍고 뭐 어퍼라든지 로우라든지 그 타입 안에 있는 함수를 가져다 씀으로써 저희가 그 타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dateTime 클래스에 뭐 now를 호출했더니 시간이 왔고 time 델타를 썼더니 날짜를 하루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잘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실제 메모리에 할당되는 놈, 자, 이거를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 틀, 이거를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틀로부터 만들어진 붕어빵 자체를 객체나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객체가 영어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객체 또는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특정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그냥 특정 클래스를 강조하고 싶지 않은 그럴 때는 보통 객체라는 말을 쓰고요. A라는 클래스의 객체야, 이런 걸 할 때는 주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자열 클래스의 string, str 클래스의 인스턴스야,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문자열 객체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떤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뭔가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객체라는 용어를 쓰고요.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는지, 뭐 이게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는지, 뭐 인티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주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객체,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같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자, 어떤 객체의 설계도다.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설계도. 그 다음에 그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진 실제로 존재하는 자동차를 객체,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 이 세 가지 용어로 부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2번 문제입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클래스를 정의. 근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휴먼이라고, 자, 클래스 휴먼이고요.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함수랑 비슷하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함수는 define이었다면 클래스는 human. 자,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티저 타입이 있다는 소리는 파이썬에 이런 게 있다는 소리예요. 클래스 int, 스트링이라는 건 클래스 스트링, 자, 파이썬 클래스 리스트, 이런 게 있는 건데, 사용자, 즉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는 관례적으로 대문자를 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파이썬이 원래 갖고 있는 클래스랑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즉 파이썬이 원래 있는 클래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들은 대문자를 쓰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휴먼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패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휴먼 클래스를 정의한 거가 됩니다. 자, 휴먼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함수랑 마찬가지로 자, 휴먼 클래스를 정의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휴먼 클래스 안에 들여쓰게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이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는 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는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함수를 특별히 저희가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뒤에 이어서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번입니다. 사람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아름이라는 변수로 바인딩 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람 클래스가 앞에서 있었고요.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클래스 이름을 적고 함수 호출하듯이 자, 가로를 적어주시면 메모리에 뭔가 생기고 그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 메모리에 생성된 값을 아름이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다시 그려보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8번, 9번을 실행하시면 자, 휴먼이라는 변수가 어떤 비어있는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에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이죠. 자, 그러면 클래스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으면 메모리에 또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객체라고 부릅니다. 얘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객체,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를 클래스 객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파이썬에서 사실은 이 클래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타입을 만들어내는 진짜 클래스는 아니고요. 얘도 이 타입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타입을 만들어내는 이런 객체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저희가 클래스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얘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메타 클래스라고 부르는 이 메타가 초월한다는 뜻이죠. 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래스 위에 메타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름이 타입이고요. 그거의 객체입니다. 사실 얘도 객체인데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이거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클래스도 메모리에 뭔가 할당이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도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갖는다. 자, 이 생성된 공간을 자, 이 객체를 우리가 어떤 변수로 바인딩을 해줘야 된다. 자, 이거를 바인딩하지 않으면 객체가 생성됐다가 소멸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객체를 생성했으면 변수로 바인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3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254번입니다. 사람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애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라는 거는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불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성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먼 클래스 안에는 함수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아까 그림을 지워버렸는데 클래스 안에는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요 함수가 기능이 뭐냐면 응애 자, 그 다음에 얘를 객체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휴먼 객체를 생성을 하면 객체 생성 얘를 아름이라는 변수로 바인딩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사실은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동으로 함수 이름이 init 하면 이 함수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얘를 호출해 줍니다. 자, 얘를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코드가 일단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메모리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가 정의된다는 소리는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 공간을 가리킵니다. 자, 이 공간 안에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init이라는 이름의 딕셔너리가 있고요. 이게 키고요. 그 다음에 value로는 이제 함수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함수 자체도 사실은
펑션 클래스의 객체인데, 자, 이게 프린트 응애라는 코드가 여기 있고요. 얘가 사실은 이 코드를 바인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자, 이게 이제 함수 코드고, 생성자는 이 코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고요. 이게 이제 함수 클래스가 정의된 거고요.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이죠. 클래스 이름이 있고, 가로가 있으면 객체 생성이죠. 자, 그러면 먼저 비어있는 붕어빵을 만들어냅니다. 자, 붕어빵 툴로부터 실제 붕어빵을 구워줍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고유의 메모리를 할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다? 생성자가 있다면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자, 언더바 init이죠. 자, 언더바 init을 호출하고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하니까 자, 이 코드가 수행이 되겠죠. 프린트 코드가 수행이 될 건데, 자, 이번에는 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호출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셀프라는 변수가 오른쪽에 생기고요. 자, 그런데 이 셀프라는 변수에 누가 넘어오냐면, 현재 이 생성자는 왜 호출이 됐냐? 우리가 이 휴먼의 요거를 생성을 할 때, 즉, 요 휴먼 클래스로부터 어떤 객체를 생성했죠. 이 객체를 누가 생성했냐면, 아름이라는 변수가 이 생성된 객체를 바인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셀프 자리에 누가 넘어오냐면 이 아름이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셀프는 이 생성된 이 객체를 바인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클래스에서 셀프라는 거는 생성된 객체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셀프 자리로 요게 바인딩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응애가 프린트 되겠죠. 그 화면에 응애가 프린트가 되고요. 자, 생성자가 얘도 그냥 함수 호출일 뿐이기 때문에 함수가 끝났으면 리턴 되겠죠. 자, 리턴 되면서 셀프라는 변수가 바인딩하는 게 없어지고요. 자, 그런데 얘는 왜 안 없어지냐? 바깥에 아름이 바인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서 자, 오른쪽이 끝났고 왼쪽에 바인딩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가 호출된다. 이건 우리가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호출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5번입니다. 자, 사람 클래스에 이름, 나이, 성별을 받는 생성자를 추가하라. 클래스 휴먼인데 생성자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는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인자는 무조건 셀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라는 건 뭐냐면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낼 건데 그 만들어진 객체가 첫 번째 인자로 넘어올 거다.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셀프가 첫 번째 인자니까 가만히 놔두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름, 나이, 성별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줘야 되니까 자, 셀프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공간에 name은 이름, 셀프가 가리키는 공간에 age는 나이, 셀프가 가리키는 공간에 성별은 성별. 자,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생성을 해야겠죠. 휴먼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를 아름이라는 변수로 바인딩. 자, 그런데 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셀프 자리에는 누가 넘어온다? 아름이 자동으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 색깔도 다르잖아요. 자, 세 개를 넘겨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아름 25 여자.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뭐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프린트가 없으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프린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내용은 이미 기초편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가 하셔야 되는데 자,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 공간이 생기고요. 얘를 휴먼이라는 이름이 바인딩한다. 자, 클래스 안에는
어떤 함수가 저장될 수 있는데 그 함수를 우리가 특별히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로 키로 함수의 이름인 init이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value로 실제 이제 함수 코드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래스가 정의된 겁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을 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자, 27번 코드입니다.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 자, 오른쪽에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으면 새로운 공간 할당. 생성된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객체 또는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가 있다면 메모리 공간을 잡은 다음에 자동으로 생성자가 호출된다. 자, 그래서 생성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간을 잡고 뭔가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인자는 4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셀프, 자,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성별이라는 변수가 먼저 바인딩을 해야겠죠. 자, 셀프 자리에 누가 넘어온다? 이 생성된 객체가 셀프라는 거죠. 셀프는 지금 이 새로 생긴 이 붕어빵을 우리가 셀프라고 부를 거다. 자, 이름 자리에 누가 넘어오죠? 아름. 자, 이름은 바깥에서 넘겨준 아름이라는 문자를 바인딩합니다. 자, 나이라는 변수는 누굴 바인딩하죠? 바깥에서 넘겨준 25라는 정수값을 바인딩합니다. 자, 성별이라는 변수는 누굴 바인딩하죠? 함수가 호출될 때 역시 바깥에서 넘겨준 여자라는 문자를 바인딩하게 됩니다. 자, 항상 함수가 호출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4개의 인자값 바인딩이겠죠. 지금 인자값 바인딩이 다 끝났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이제 함수 안에 코드의 실행이겠죠. 자, 이걸 해볼게요. 자,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 이름. 자, 현재 이름은 누구죠? 아름이죠. 얘를 누가 가리킨다? 셀프가 가리키는, 즉 셀프는 이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 점을 찍으면 요 안에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딕셔너리로 name이라는 키가 생기고요. 자, 요 값이 value 자리에 이 value가 자, 셀프의 name은 누굴 가리킨다? 이름이 가리키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이름은 아름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name이 누굴 가리키냐면 아름을 가리킵니다. 다음 줄 나이를 누가 가리킨다? 셀프라는 공간에 age라는 키가 생기고 이거의 value가 나이가 가리키는 25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셀프가 가리키는 이 공간 안에 딕셔너리가 있는데 sex라는 키가 있고 얘가 이 value가 누굴 가리키냐면 얘를 가리킵니다. 자, 함수 호출이 끝났죠. 생성자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정리를 해야겠죠. 오른쪽에 적어줬던 변수를 정리합니다. 셀프, 이름, 나이, 성별. 자, 그러면 아름은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아름은 누가 가리키고 있죠? 셀프라는 공간에 name이라는 변수가 아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이 변수가 아름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셀프라는 이 공간 안에 age가 2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프라는 공간 안에 sex라는 변수가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생성자 호출이 끝났고, 자, 그럼 이 자리에 저희가 리턴하지 않아도, 자,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이 공간이 있죠. 자, 얘를 누가 가리킨다? 아름이라는 얘가 바인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즉 생성된 객체 공간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변수를 이렇게 셀프가 가리키는 공간 안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 바깥에서 넘겨준 이 값들을 바인딩을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셀프 공간 안에 얘를 저장한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장한 건 아니죠. 이 변수들이 함수 바깥에서 넘겨준 값들을 바인딩함으로써 이 생성자의 호출이 끝나더라도 이 값들이 메모리에서 삭제되지 않고 마치 이 객체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 밑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름이라는 공간,
자, 아름이라는 변수가 이 공간, 새로 만든 객체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공간 안에 점 찍으면, 여기에 점을 찍으면 여기에 있는 변수, name, age, sex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name을 프린트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아름이라고 나오죠. 왜? 왜냐하면 이 객체 공간 안에 name은 아름을 바인딩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름이라고 적고 여기를 name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통 프로그램 짜실 때는 이렇게 많이 하죠. 같은 변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name, age, 자, sex 이렇게 하시면 보통 사람들이 뭐 name을 뭐 셀프 name에다가 왜 저장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name이라는 거는 함수가 호출될 때 임시적으로 생성되는 변수인 거고요. 이 변수가 가리키는 아름을 셀프 공간 안에도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들고 이 이름으로써 다시 바인딩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함수 호출이 끝나면 여기 있는 네임은 사라질 거니까. 자, 이게 사라져 버리면 여기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변수로 다시 바인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셀프의 변수에 넘어온 변수, 셀프의 변수에 넘어온 변수, 셀프 공간 안에 변수를 만들고 바깥에서 넘어온 변수를 바인딩 이렇게 하시면 요 붕어빵, 즉 새로 만든 객체 공간 안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해 안 가신 분들은 기초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6번입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자, 여기에 접근해 보라는 거네요. 이미 제가 문제를 풀어버렸네요. 자, 다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석 처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으면 그 객체에 아름이 가리키는 객체 공간 안에 name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아름이라는 값, age를 통해서 25라는 값을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아름의 age를 프린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5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57번입니다. 자, 사람 클래스에 이름, 나이, 성별을 출력하는 who 메소드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만들었던 이 사람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함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여쓰기 돼서 함수를 만들면 되니까 역시 들여쓰기 하시고요. 함수. 자, 이름은 who입니다. who. 자, 첫 번째 인자는 무조건 셀프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셀프냐는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나이, 성별을 프린트하는 함수. 이름. 자, 이름은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비워줍니다. 그 다음에 성별도 비워주고요. 자, 이 문자열에 포맷 함수를 써서 자, 여기에다가 이 세 개 값을 비워진 세 개 값을 주시면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생성자가 호출될 때 어떤 객체가 생성되고 그 객체 안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se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함수 바깥에서 넘겨준 name, age, sex를 저장했죠. 바인딩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who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셀프는 누구냐면 어떤 객체입니다. 객체. 즉, 여러분들이 붕어빵 틀로부터 붕어빵을 3개를 구웠는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붕어빵 틀로부터 붕어빵 3개를 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붕어빵 먹기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셀프입니다. 자, 이게 왜 셀프여야 되냐? 자, 먹을 건데 얘를 먹을 건지 얘를 먹을 건지 얘를 먹을 건지를 첫 번째 인자로 알려줘야 되겠죠.
자, 다시 은행 계좌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계좌 클래스로부터 김씨 계좌가 만들어졌고 이씨 계좌가 만들어졌고 박씨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좌 클래스에는 인출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출을 호출하겠죠? 자, 인출을 호출할 때 어떤 객체에서부터 인출을 할 건지를 넘겨줘야겠죠. 김씨 계좌로부터 인출할 건지, 이씨 계좌로부터 인출할 건지, 박씨 계좌로부터 인출할 건지. 그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셀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CD기에서 돈을 뽑을 때 여러분만의 CD기가 있는 게 아니죠. 나 CD기, 김씨 CD기, 박씨 CD기 이렇게 CD기가 이렇게 세 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CD기는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카드를 집어넣으면 자, 인출을 하면 여러분의 계좌로부터 인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씨가 카드를 넣으면 박씨의 계좌로부터 인출이 되는 거죠. 그 카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셀프다. 즉, 요 메소드라는 거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메소드들은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객체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얘도 얘를 사용할 수 있고, 얘도 얘를 사용할 수 있고, 얘도 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출을 할 때 여기서 인출을 하는 건지, 여기서 인출을 하는 건지, 여기서 인출을 하는 건지. 자, A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올 건지, 여기서 갖고 올 건지, 여기서 갖고 올 건지를 알려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즉 함수, 클래스에 있는 함수, 즉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는 셀프, 즉 어떤 객체로부터 갖고 올 건지 그 객체를 바인딩하는 변수가 바로 셀프의 역할입니다. 셀프가 여기를 바인딩하는 건지 이 객체를 바인딩하는 건지 이 객체를 바인딩하는 건지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셀프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who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긴 할 거죠, 언젠가. 그때 어떤 객체에 있는 건지를 알려줄 게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셀프다. 그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셀프라는 변수로가 어떤 객체를 바인딩 할 건데 그 객체 안에 있는 name, 그 객체 안에 있는 age, 그 객체 안에 있는 sex를 프린트하도록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를 잘 만든 거고요. 자, 한번 생성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체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했으면 자,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자, 이게 이제 객체 생성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rm 점 찍으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who를 호출해 볼게요. 자, 인자가 하나 있는데 왜 인자를 호출하지 않느냐? 사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who라는 함수, who라는 메소드는 휴먼 안에 있죠. 휴먼 안에 있는 who를 호출할 건데 그때 누구에 대해서 호출한다? 아르미 계좌에 대해서 호출하라. 즉 나는 아르미에 대해서 who를 알고 싶다. 아르미가 누군지 알고 싶다. human who me, human who them, human who you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 누구에 대해서인지를 이 셀프를 통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그때 원래는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르미를 who해라 이렇게 객체로부터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런 식의 코딩을 하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호출해 주는데 그때 자동으로 셀프 자리에 누가 넘어간다? 이 셀프 자리에 이 who를 호출한 놈. 이 who는 누가 호출했죠? 아르미가 호출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아르미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르미 안에 있는 이름, 아르미 안에 저장된 age, 아르미 안에 저장된 성별이 프린트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 하시면 이름, 나이, 성별이 잘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프를 이해하는 게 파이썬 클래스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8번입니다. 이번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메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8번은
setInfo라는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e setInfo. 자, 여기에다가 앞에서 객체가 생성될 때 이름과 나이랑 성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잘못 입력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세팅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name, age, sex를 받아서 원래 셀프가 가리키고 있던 name이 새로 받은 name을 가리키고 원래 셀프가 가리키고 있던 공간 안에 있는 age가 새로 받은 age를 가리키고 원래 셀프가 가리키고 있던 공간 안에 sex라는 변수가 새로 sex를 바인딩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뭐 비어있는 영살, 그 다음에 모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름 비어있고요, 나이 비어있고요, 성별 모름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점 찍으면 새로 만든 info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info로 아름 25 여자라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름도 불명, 자, 이름이 불명, 나이 미상, 성별 모름. 자, 이렇게 한번 해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setInfo를 통해서 새로 세팅을 한 다음에 who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아름이라는 객체 안에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다시 setInfo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가 정의됐다는 소리는 human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어떤 클래스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 클래스 공간에는 세 가지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nit, 그 다음에 who, 그 다음에 setInfo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가 저장되어 있고 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human 클래스를 자, 저희가 여기서 자, 이렇게 코드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수행을 먼저 해볼게요. 자,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객체 생성. 왜냐하면 클래스 이름이 있고 괄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자를 넘겨줬죠. 생성자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 메소드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자, 호출되면서 앞에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생성자는 self name age sex라는 먼저 self name age sex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self 자리에 누가 넘어온다? 첫 번째, 이 객체가 넘어오는 겁니다. 자, self 자리는 이 새로 생성된 객체고요. name 자리에는 불명이라는 문자열을 바인딩하게 됩니다. age는 미상이라는 문자열을 바인딩합니다. sex는 모름이라는 문자열을 바인딩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코드가 수행이 되는 거죠. 자, name을 누가 가리킨다? self라는 공간 안에 name이 가리킨다. 자, 그러면 self라는 이 공간 안에 name이라는 변수가 생기고 이 name이 바깥에 있는 name이 가리키는 이 값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self의 age라는 이게 생기고 age를 가리키고 self의 sex라는 이름이 생기고 얘가 얘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가 호출이 끝나면 이쪽에 있는 변수들은 다 없어지지만 self라는 공간 안에 변수가 새로 생겨서 이 값들을 바인딩했기 때문에 얘는 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객체가 생성될 때 바깥쪽에 있는
아름이라는 변수가 얘를 바인딩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생성자가 리턴 되더라도 이 공간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이 어떤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o를 프린트 하시면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자, who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이렇게 구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역시 첫 번째 인자 셀프죠. 자, 셀프는 누굴 가리킨다? 당연히 who를 지금 누가 호출했냐면 아름이라는 객체가 호출했죠. 그럼 이렇게 사실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이 가리키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공간이 바로 셀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셀프 안에 있는 네임, 셀프 안에 있는 에이지, 셀프 안에 있는 섹스, 즉 셀프 안에 있는 네임 가보면 불명, 그 다음에 미상, 모름이 프린트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에 setInfo를 호출하시면 자, setInfo를 호출하시면 역시 인자가 4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워지고요. 인자 4개가 바인딩 먼저 해야 되죠. 셀프, 그 다음에 name, age, 그 다음에 뭐 sex.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셀프가 먼저 아름이 호출했기 때문에 셀프는 또 역시 요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name은 이번에는 아름입니다. age는 25고요. 그 다음에 섹스는 여자를 바인딩합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세 줄의 코드가 호출되는 거죠. 자, name을 누가 가리킨다? 셀프의 name이 가리킨다. 자, 현재 셀프는 누구죠? 현재 셀프는 요 공간이죠. 자, 그래서 셀프 안에 name이 이미 있으니까 얘가 누굴 가리킨다? 새로운 요 아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 age가 이번엔 누굴 가리킨다? 25를 가리키고 셀프의 섹스가 여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리키고 있던 이 데이터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새로 데이터가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258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259번입니다. 자, 소멸자고요. 자,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갖고 와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이 함수, 즉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처럼 객체가 메모리에서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를 소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보니까 휴먼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뭐 이게 자 객체를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휴먼에 여기에 이름, 아름, 뭐 25 여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DL로 이 아름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 생성자가 호출되고 이 객체 공간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가 가리키는 이 공간을 지워버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그러면서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프린트 되게 됩니다. 자, 이걸 소멸자라고 부르고요. 파이썬에서는 소멸자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생성자, 소멸될 때 호출되는 소멸자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60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클래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MG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myStack에 점 찍고 점 찍으면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즉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에는 인자값이 없는 거죠. 프린트 함수에는 인자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OMG에 있는 프린트 함수로 호출할 건데, 그때
myStack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실제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OMG 안에 프린트를 호출할 때 자, 이렇게 호출하니까 인자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자가 하나 넘어오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공간이 생기고요. 얘를 omg라는 변수가 바인딩합니다. 이 공간 안에는 print라는 있고요. 얘가 어떤 함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함수도 여기 바깥에 있을 텐데 이 함수를 바인딩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클래스를 정의했다는 거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102번 가시면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 클래스 이름 적고 괄호 하시면 객체가 생성되죠. 자, 이 객체는 비어 있는 겁니다. 자, 비어 있고요. 왜냐하면 생성자가 없겠고 그 생성자에서 뭔가 초기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얘를 myStack이라는 변수가 바인딩합니다. 자, 그 다음에 myStack하고 프린트 하시면 자, 이게 어떻게 바뀐다? 자,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myStack에는 자, 먼저 myStack에 점 찍으면 얘가 가리키는 이 공간 안으로 가죠. 근데 이 공간 안에 프린트가 없죠.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신의 클래스로 갑니다. 얘는 객체 공간이고 자, 여기 가면 프린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함수가 호출되니까 호출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체하고 점을 찍으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호출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 myStack이라는 거가 아규먼트, 즉 인자로 추가로 이 함수한테 넘어가 보게 됩니다. 프린트는 사실은 여기 아규먼트가 없는데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아규먼트가 항상 이 myStack이 첫 번째 자리로 넘어가는 거죠. 항상 클래스의 이름 점 하고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자동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실 점은 이 메소드를 호출한 객체, 그 객체가 이 자리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 셀프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셀프를 적는 이유가 뭐냐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점 찍고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이 객체가 이 첫 번째 자리로 넘어간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대단히 이상한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 계좌 클래스로부터 김씨 계좌, 이씨 계좌, 박씨 계좌를 했을 때 인출이라는 요 함수, 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누구 계좌로부터 인출할 건지를 당연히 넘겨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인출할지를 이 함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클래스 안에 함수가 있다는 소리는 이 함수를 이 객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객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객체가 사용할 수도 있죠. 함수는 여러 객체에 의해서 공유되죠. 즉, 이 메소드는 여러 객체에 의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여기 있는 코드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여기서 갖고 올 건지 데이터들을 여기서 갖고 올 건지 또는 이 객체에서 갖고 올 건지를 넘겨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함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메소드들도 구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드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저희가 여기 항상 셀프를 붙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60번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